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. 조경란 작가의 식빵 굽는 시간입니다. 제1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수상작이죠. 빵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로 기억, 또 관계의 비밀 같은 걸 풀어내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인물들 사이의 그 미묘한 거리감이라던가 또 뭐랄까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끌림 이런 걸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죠. 오늘 저희랑 같이 주인공 강여진의 여장 그리고 이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주인공 강여진, 서른을 코앞에 두고 있죠. 서른이 된다는 것에 좀 야릇한 기분도 느끼면서 그래도 아직 젊지 이렇게 생각하는 딱 그 경계에 있는 인물 같아요. 맞아요. 그 소설 초반에 목욕탕 장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. 중년 여성 몸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, 또 이모와의 대화, 이런 데서 벌써 관계나 시간에 대한 생각이 슬쩍 비치는 거죠. 특히 그 이모가 너 어머니 닮았다 이러니까 불편해하는 장면 있잖아요. 네, 바로 그거요. 그리고 뇌성마비 아이를 대하는 이모랑 자기 모습을 약간 관찰자처럼 보는 시선? 여기서 주인공의 좀 복잡한 속마음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,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사람들을 세심하게 보긴 하는데 깊이 섞이지는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. 네, 그렇죠.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그 기억을 잃은 남자 한익주인데요. 그 사람하고 얽힌 관계들이 또 복잡하게 나와요. 이복 여동생이자 옛 연인 한영원도 등장하고요. 네. 여진이가 몰래 익주방에 들어가 보기도 하잖아요. 자취를 감추고 싶다. 뭐 이런 메모나 도둑맞은 기억 같은 그의 고뇌를 엿보는 장면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.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바로 그 대비예요. 한영원이 익주의 과거, 그러니까 기차 사고나 갈매기 같은 트라우마를 얘기해 주잖아요. 그건 익주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요소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도정일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정작 주인공 여진은 나중에 자기 출생의 비밀, 그 엄청난 걸 알고도 과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. 이걸 이제 전사 발견의 무의미화라고 표현하는데 과거를 알게 되는 게 현재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태도죠.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과거에 얽매이는 인물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인물, 그 차이가 선명하네요. 소설 제목이기도 한 빵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. 식빵은 모든 빵의 기본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크로와상, 또 유독 만들기 어려워하는 소보루빵도 나오고. 맞아요. 빵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상징이죠. 여진이가 빵을 만드는 행위는 뭐랄까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뭔가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 아니면 말로 하기 힘든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질서 찾기 또는 내면 표현.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렇게 열심히 만든 빵을 아버지한테 줬는데 거절당하고 또 나중엔 자기가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빵 만들기가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좌절의 경험이 되기도 하는 거죠. 위안이자 좌절이라. 그러네요.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머니 죽음의 진실, 또 아버지의 갑작스런 자살 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막 밝혀지잖아요.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이모가 사실은 생모였다. 이 비밀이 드러나고요. 네, 정말 엄청난 비밀이죠. 그런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할 건 여진의 반응이에요. 그 비밀 앞에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느끼거든요. 정말요. 네, 아까 말씀드린 그 전사 발견의 무의미화 그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죠. 과거의 진실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거나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.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자기인식이랄까? 그런 게 엿보이죠. 결국 이모도 떠나고 여진은 혼자 남게 되죠. 그런 주인공의 태도가 혹시 작가의 시선하고도 좀 연결이 될까요? 조경란 작가 본인도 인터뷰에서 뭐 큰 사건이나 서사보다는 인물 간의 미묘한 관계, 내면 풍경 이런 걸 섬세하게 그리는데 더 집중한다고 했더라고요. 정확합니다. 비평가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해요. 작가의 문체가 굉장히 안정되고 세련됐다는 평이 많고요. 감정을 막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방식, 이걸 감전의 객관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감정의 객관화. 네. 그리고 장면 전환이 빠르거나 좀 생략하는 기법도 특징적이고요. 막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한 식빵처럼 군더더기 없이 딱 정제된 언어로
본질에 다가가려는 태도가 문체에서도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여진이 혼자 남아서 자기가 왜 그렇게 빵 만들기에 집착했었나 이걸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빵 자체가 아니라 갓 구운 빵에서 나는 그 냄새. 이걸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자기 무력감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의외였어요. 그렇죠. 스릉당의 인상적인 마무리죠.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이나 과거의 비밀 파헤치기보다 오히려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, 그리고 그걸 표현하려는 욕망과 그 실패에 대한 자각으로 끝을 맺는다는 점이요. 어쩌면 이 소설이 우리한테 묻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? 엄청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걸 겪어내고 난 후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? 바로 그 감각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요. 당신은 이 마지막 성찰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